시장은 별로인 것 같은데 이러다가 내동매매해서 지금까지 번 거 다 까먹기 정말 좋은 시장이다. 매매를 하지 말아야겠다. 컴퓨터를 끌려다가 저 또한 마인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컨트롤을 하고 있다. 길게 봤을 때 거기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 오래 살아남는 사람과 금방 시장에서 사라지는 사람과의 차이는 거기에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전업투자자 주덕입니다. 현재 촬영 시간은요 11월 5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정도가 된 상태입니다. 시장을 보다가 느낀 점도 있고 여러분들과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시장에 역시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몇몇 소수 종목 말고는 정말 좀 대응하기도 어렵고 매매하기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죠. 미국장은 연일 신고가를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미국장이 오르니까 어제도 갭상승을 거의 1% 가까이 했다가 쭉 빼고 오늘도 갭상승 0.68% 했다가 쭉 빼고 정말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좀 미국장이 올라가 주려고 하면은 계속 매물이 나오면서 장중에 계속 음봉 전환을 하는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 3000포인트를 정말 탈환하기가 이렇게 어려웠나 싶을 정도로 이 구간에서 계속 매물이 계속 올라가려고 하면은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모르겠어요. 이거를 일종의 흔들기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위아래 단기 흔들기를 주면서 매집을 하고 뭐 올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 조만간 이제 올 텐데 그거에 대한 이제 예측적인 거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위든 아래든 뭔가 확신을 하고 배팅을 하기에는 확실히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이슈라고 해봤자 테이퍼링 이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적인 이슈는 이제 요소수 풍기 현상, 요소수 부족 때문에 이게 빠르게 정부가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은 물류 대란까지 올 수도 있다. 왜냐면 화물차들이 운행을 못하니까 요소수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물류 대란이 오면은 거기에 관련된 상품들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이게 단기 인플레이션이나 공급 부족 현상을 더욱더 가속화할 수 있다라는 예측이 있는 거죠. 이 예상과 다르게 정부에서 빠르게 대응을 해서 다른 수입처 이게 요소수라는 게 엄청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빠르게 대처가 또 가능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단순 빠르게 해프닝으로 또 끝날 수도 있는데 글쎄요, 이게 좀 장기화 될 거다, 금방 일시적인 거다라는 의견이 좀 팽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의 불안 요소가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단기적으로 빨리 해소가 돼야 좀 더 투자 심리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미국이 테이퍼링을 얘기를 했으니까 미국장이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전에도 우리나라 시장 봤을 때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계속 갔을 때 시장 혹시 기억하신 분 계신가요? 예전에 삼성전자가 혼자 계속 갔을 때가 있었어요. 작년이 아니라 좀 오래됐었는데 만약 삼성전자가 혼자 계속 올라갈 때는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대장인 삼성전자가 계속 오르니까 시장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블랙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장의 자금을 다 빨아들이니까 다른 종목들이 오히려 재미가 없고 오히려 더 빠지는 현상,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로 봤을 때 약간 좀 미국이 좀 그런 걸 하고 있지 않나. 미국이 대장주로서 미국의 자금들이 다 몰리고 테이퍼링까지 하니까 달러까지 회수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환율은 살짝 또 오르기 시작하고 있고 미국은 계속 자금이 몰리면서 대장 역할을 계속 잘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수급이 약하고 수급 공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소 이렇게 좀 더 커플링이 되지 않고 못 가고 있다. 근데 한 가지 또 희망적인 거는 그게 있죠.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 같은 대장주인데 삼성전자가 그러면 살짝의 조정만 나와줘도 옆에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잖아요. 오히려 코인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이 올라가다가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고 횡보만 해도 알트코인들이 다 펌핑이 되는 것처럼 미국장이 오히려 큰 폭의 조정이 아니라 살짝의 조정만 나왔을 때 우리나라 증시에 좀 자금이 좀 들어오면 다행인데 그거는 하나의 또 시나리오인 것 뿐이고 그러면은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죠. 근데 미국장이 소폭의 조정을 받을 때 우리나라는 같이 커플링으로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미국장 조금 조정받았다고 또 한 대 더 맞고 그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정도만 조금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상황까지는
정말 답답한 흐름으로 이게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계속 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장이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수익을 잘 내다가 한 번에 다 잃기 되게 좋은 시장인 것 같아요. 저도 살짝 지금 그런 느낌이 와서 사실 오늘 금요일날 매매 오전 하다가 저도 이번 주에 나름대로 그렇게 손실은 안 보고 있다가 오늘 좀 손실을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손절을 오전에 조금 나가게 되면서 딱 봤어요. 근데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가는데 매매를 거기다 막 따라가기에는 부담스럽고 다른 종목을 하기에는 계속 흘러내려가거나 힘이 너무 없고 시장은 별로인 것 같은데 이러다가 내동매매해서 지금까지 번 거 다 까먹기 정말 좋은 시장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차라리 제가 느낀 거를 그냥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종목을 보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지 말아야겠다. 컴퓨터를 끌려다가 약간 좀 이런 생각까지 했고 그만큼 저 또한 조금 마인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컨트롤을 하고 있다. 이게 시장이 역시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잘 하다가 야금야금 하다가 한두 방 잘못해가지고 다 뱉어내고 그러면서 멘탈 흔들려서 또 내동으로 이어지고 정말 그러기가 좋은 시장이니까요. 사실상 저번 달부터 그랬죠. 앞으로도 일단 계속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이게 시장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다 보면은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좀 특히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게 방향성을 일단 잡을 때까지는 투자 심리가 들쭉날쭉해요. 굉장히 단타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조금만 올라가려고 하면은 다 빠지고 그런 식으로 몇몇 소수 종목은 괜찮은데 이게 올라가려고 하면은 차익 매물 착 나오고 뭔가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런 약간의 기술적 반등도 없이 좀 무섭게 빼는 경우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넷게임즈나 이런 종목도 오전에 사실 별로 기회도 없이 이렇게 한 번에 쭉 뺐어요. 그죠? 한 번에 쭉 빼는 10%를 이렇게 빼는 흐름들이 나오고 다른 종목들도 생각보다 되게 힘든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도 빠졌던 종목을 또 다날도 어제 또 무섭게 한번 쭉 뺐고 다행히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와줘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에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조금 나오고는 있는데 강한 종목들은 계속 강해요. 자이언트 스텝이 오늘 조금 무섭게 움직였죠. 이런 식으로 많이 털립니다. 정말 여기에서 아마 멘탈 좀 많이 나가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전에 순식간에 마이너스 10%를 뺐습니다. 이거 공포감에 만약에 어제나 오늘 오전에 공략했던 분들은 이거 공포감에 못 버티거든요. 마이너스 10%를 쭉 뺐는데 손절 나가거나 21선도 이탈했고 그러면 손절 나가거나 막 그러겠죠. 근데 갑자기 공시 하나 띄우면서 플러스 20%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저점 대비 거의 20%를 올렸는데 아마 여기 아래에서 털린 분들은 오늘 정말 굉장히 괴롭지 않았을까. 몇몇 소수 종목들만 계속 몰려요. 이렇게 펄어비스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또 공시가 나오면서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하루 종일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하이브도 마찬가지죠. 하이브도 신고가의 흐름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이런 종목들만 보면은 시장이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몇몇 이런 소수 종목들을 잘 공략한 분들이야 이렇게 크게 스트레스 없고 시장이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대부분 좀 힘든 흐름이 나오고 있고 단기 차익도 시원하게 바로바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코스피를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코스피에서 이런 61선이에요. 요 초록 색깔 61선인데 저항대 흐름을 지금 하고 있죠. 왜냐면은 이게 이평선이 위에 있으면은 이평선 중에서도 우리가 뭘 봐야 되나 좀 의미 있는 저항대가 뭐냐 했을 때는 저는 이제 61선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이때도 요 부근이 점점 오면서 맞고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자 이번에도 기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을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좀만 시간이 지나면 한 다음 주 정도만 돼도 다음 주만 돼도 이게 서서히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는 조만간 방향성을 결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점점 내려오니까 현재 주가와 거의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맞고 이때와 똑같이 이렇게 맞고 떨어지냐, 그래서 닫고 맞고 떨어지냐, 아니면은 이거를 버티다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느냐. 이 양방향에 대해서 이제 변곡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게 아마 조만간 이제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아래든 저항대가 있으니까 이걸 무조건 돌파할 거다라고 배팅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빠져서 이렇게 저항을 맞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의 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코스닥은 코스피와 달리 좀 안 빠지고 계속 어떻게 버티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코스닥 쪽에 메타버스 관련주나 몇몇 2차전지 강한 종목들,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좀 잘 버티고 있어서 이렇게 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 뭐 이런 종목들 잘 버티고 있죠. 카카오 게임즈, 에코프로, 뭐 펄어비스 등등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코스닥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잘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근데 이게 상대적인 거지. 그렇게까지 미국장에 비해서는 역시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다. 시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거예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저번 달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횡보장만 겪어도, 약간의 우하향 시장만 겪어도 단타하기에도 정말 쉽지 않고, 그리고 잘 벌다가 한 번에 다 뱉어내고 이런 식의 흐름이 가는데, 자세히 생각해보면은 잘 벌다가 한 번에 뱉어낼 때 비중을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벌다가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오히려 비중을 줄이고 조심해야 되는데, 잘 야금야금 하다가 뭔가 이상한데? 이전과 다른데? 라고 느꼈을 때 그때 갑자기 비중 배팅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뭔가 내가 빨리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발동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 그런 식의 흐름들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좀 희망을 잃고 괴로워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방향성을 잃게 되고, 그러면 내가 기존에 지켰던 또 페이스를 잃게 되면서 또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살짝 이렇게 오전에 내동 아닌 내동을 살짝 했는데, 그러다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빨리 밟아야겠다, 딱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얼마나 빨리 내가 내 실수를 인정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내 페이스를 찾느냐가 결국에는 길게 봤을 때 거기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 오래 살아남는 사람과 금방 시장에서 사라지는 사람과의 차이는 거기에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를 잡기 괴롭죠. 괴롭습니다. 왜냐면은 계좌에 마이너스 찍혀있는 거 보기도 괴롭고, 시장에서 내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계속 보일까, 이게 내가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도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대로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에는 굉장히 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나중에 봤을 때는 시장이 지금 당장은 뭔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어렵다고 느껴져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조금만 좀 마음이 차분하게 되고 다시 시장이 방향성을 잡고 나서 그때 다시 보더라도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그게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막 더 길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고, 생각보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몇 주에서 뭐 한 달? 그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나는 여유 있게 갈 수 있다. 물론 내 당장 마음은 아니지만 그 조급하게 가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부러지고, 저도 그래서 지금 차트를 좀 안 보고 약간의 좀 마음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또 다시 가다 보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수익이 다시 나고 있는 모습을 경험을 이제 여러 번 하니까 그런 식으로 믿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여기에서 뚫어져라 또 보고 승부를 본다고 해서 오히려 부러졌으면 더 부러졌지, 달라지는 거 없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우린 다음 수를 생각하자. 다음 수에서 내가 계속 시장에서 잘 살아남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조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날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두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시장이 생각보다 이런 흐름이 나오는 곳에 저도 좀 마음이 좀 답답함을 많이 느꼈고, 저도 조급함이 지금 생기는 걸 더 느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컴다운 하자는 의미에서 우리는 좀 더 환율도 지금 조금씩 오르고 있고, 시장이 아직 방향성을 다음 주쯤이면 아마 잡을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는 좀 더 차분하게 보면서, 우리는 좀 더 비중을 줄여서 차분하게 보면서 매매를 하다가,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종목은 자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거의 매일 승부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일 승부는 매일 보는 게 아니라요, 한 달에 정말 많아야 한두 번입니다. 정말 많아야 한 달에 한두 번 승부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지, 하루에도 뭐 오전에 한번 승부 보고 오후에 승부 보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반드시 부러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타점이나 기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배팅을 하고 승부를 보는 그 짜릿함에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번 내 상황을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난 지금 짜릿하게 이렇게 배팅을 하는, 마치 카지노에서 배팅을 하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런 도박 중독자의 패턴을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객관적으로 내가 잘 모르겠네, 방향성을 모르겠네, 종목이 잘 보이지 않네, 그럼 안 해야지. 그리고 이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계속 안 나오네, 그럼 나는 안 나온다면은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기다릴 수 있어, 이런 마인드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뭔가 하루라도 과감하게 배팅을 하지 않으면, 승부를 보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뭔가 답답하고 그런 상황인지, 그게 어떻게 보면 매매 중독 증상이거든요. 매수를 함과 동시에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내가 과연 중독 증상에서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지, 그 부분도 고민하게 되는 좀 시간을 가져볼만 한 것 같아요. 이건 정말 게임이 아니라 정말 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고, 정말 자칫 잘못하면은 내 모든 일상과 내 가족들이 전부 다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재미로 또는 내가 배팅하는 거에 중독으로 가지 않도록 정말 잘 컨트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그래도 강한 종목은 계속 가지만 정말 소수니까 그렇게 박탈감 느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투자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요. 또 이럴 때 잘 버티고 살아남으면은 무조건 나중에 또 기회도 옵니다. 그거를 꼭 잘 생각하셔서 결국엔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